예, 반갑습니다. 늘 경주 오면 신나, 그죠? 여기 사시는 분들은 맨날 살으니까 더 맨날 신나실까? 오늘 저녁 보내면 또 내일 새벽에 브라질전 있나요, 그죠? 내일은 제가 정말 지금 소개했습니다만 진병길 회장님 존경합니다. 그 당시 30대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1990년대 후반, 그렇죠? 그때 2000년대, 그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제 기억이 남는 게 뭐 팜플렛 하나 갖고 와가지고 뭐 경주가 어떠고 저떠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도 좀 일찍 와서 이쪽 서학동 3층 석탑 이렇게 쭉 돌아보고 마을 설명들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요. 근데 뭐 이 재미없는 이런 교육에 보니까 1시 반부터 하셨네, 그죠? 그러면 우리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신라문화원 식구들이에요, 전부? 신라문화원 아내분도 있어요? 네, 아내분도 없어요. 아, 그러시고. 거기는 어디셔? 거기는 어디? 거기는 경주문화원? 아니요. 경주 해설사. 어디? 해설사. 예. 왜 그걸 여쭤봤냐면 신라문화원이 대단해요, 그죠? 그 홈페이지에 소개는 대로 다 하는 건 아닌데 신라문화원 홈페이지 보면 경주시청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그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시고. 근데 뭐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 신라문화원 우리 동지들 앞에 뭔 말을 하겠어? 저보다 더 잘 하시는데, 그죠? 굉장히 잠깐 안 계신 동안에 얘기하면 대신에 이제 저런 진 회장님 모시고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발 좀 덜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만 태생이 지금 맡은 직장만 문화유치원 관련 기관에 한국문화재 돌봄협회 회장이시죠, 그죠?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문화재 돌봄 전문가를 초대 전문가를 3년 했어요. 저 보신 분. 근데 원래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 3년 했었고. 지금 7년째 회장님 하고 계시죠? 지금 진병길 회장님, 돌봄협회 회장. 그 다음에 권역별로도 돌봄 활동을 하는데 거기 여기가 남부라고 하나요? 어디 그죠? 공간센터장. 그야말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볼 적에는 진 회장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는 거지 뭐, 그죠? 다 챙겨주시고 다 밀어주시니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진 회장님 말씀대로 이 낙후되고 문화재로 인해서 말하면 소외되고 했던 이런 마을이 이렇게 전국의 명소화가 되고 깨끗한 마을로 된 것은 온전히 여러분들이 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스스로 자뻑박수 한번 치하는데 뒤에 마이크 잘 들리고 울리는 것 같은데 잘 들려요? 예.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게 그냥 뭐 회장님이 아무 말씀이고 해도 좋다고 하는데 아무 말 하기는 그렇고 생각하다가 돌봄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업무상 직제표를 보니까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포커스는 문화재에 맞추고 활용과 말미에는 그 돌봄 관련 우리 마음의 자세라고 할까 이런 걸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은 일단 자기 안목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제가 소개는 아까 말씀으로
현재는 제가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 교수예요. 문화재 보존과학과의 문화재 복원 제작 실습이라고 해서 좀 전문적인 분야를 하고 있고, 활동은 이런 그 문화재 활용 분야, 뭐 여러 분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눈이 밝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눈이 밝아야 이쁜 남자는 이쁜 여자 만날 수 있고, 눈이 현찮으면,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눈이야말로, 그래서 우리 어려서부터 보면 까만 눈을 벗어나게 하는 게 이제 교육의 목적인데, 아름다운 눈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을 보는 눈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 두 번째는 활용사업 얘기예요. 아까 또 지지난주 얘기 많이 드렸겠지만, 제 나름대로 두 번째는 활용사업 추진 전략에 대한 얘기고, 세 번째는 문화재 활용이나 돌봄을 하는 사람들이, 문화재를 다루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 보는 눈인데, 이 경주 분들은 굉장히 그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한류 이런 상당 부분이 우리 전통문화, 문화유산에 기반하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BTS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뜨고 있는 이유는 저런 화면이나 아이들 잘생겼죠. 우리 잘 먹여서. 저 사람들을 보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 나라 건물 또는 자기 나라 어떤 상황을 반영해서 노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잘 아신 대로 블랙핑크, 여러분 잘 아신 대로 BTS보다 최단 기간 내에 유튜브 조회수를 찍은 사람들이에요. 저 친구들은 장점이, BTS는 차타가 공인하는 역사가 생긴 일에 춤을 제일 잘 추고, 미남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이 친구들은 그 노래도 뭐 잘하지만 그보다는 의상을 떴어요. 그 이유는 아마 이 의상을 제작한 사람이 부산인가 경상도 사람으로 아는데, 이 친구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 옷 디자이너가 이탈리아나 어디 놀러 갔더니, 저도 유럽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니까 마음대로 못하지, 나가면 뭐 자유롭게 여행이 되면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 다니던 사람이 저축해가지고 여행 갈 적에 옷을 그 여성이 자기가 디자인해서 입고 갔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저도 그렇지만 뭐 안 예쁜 사람 못 입겠어요. 다 이쁘다고 합니다. 비오리풀, 판타스틱. 이 여성 진짜로 내 옷을 잘 만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은 아니겠죠. 그래 귀국해가지고 본 옷보다 디자인을 많이 했어요. 한 번. 이런 걸 해서 팔아보는 게 잘 팔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부산이가 저는 이 아래쪽 사람인데, 그 서울의 궁중 복식학원에 다녔어요. 궁중. 그러니까 이것도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경주 이런 게 좋은 게 전통문화 신라시대구나, 이게 딱 먹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 친구는 가서 궁중 복식을 배워가지고 전업을 했어, 디자인을. 그래가지고 잘 나갔어. 그 이 블랙핑크 그룹에서 의상 담당자가 요즘은 나가가지고 가서 완제품을 산 게 아니라, 요 아이들에 맞는 이 지금 보이는 각각의 옷을 거기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얘기한 의상 디자인 무지하게 유명해졌어. 이 사람들이 의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줬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이 친구가 궁중북식 학원을 다니면서 이왕이면 영어로 번역하든 말하기가 궁중에서 입는 옷이다. 아까 BTS도 천육이라는 게 그런 옷이거든요. 영어로 번역하면 뭐 로얄, 패러디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더 훨씬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궁중에서 입는 속옷들을 현대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굉장히 짧아요. 속되면 야해. 그래가지고 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 블랙핑크도 그렇고 BTS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안 뜹니다. 주로 우리나라를 제일 많이 공격한 사람이 어디죠? 일본에서 기모노로 나온 거예요. 기모노를 표현시킬까? 그 다음에 뭐 기생 뭐 이런 얘기 뭐 옛날 나이 먹은 사람 알아요. 그래서 야한 옷이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남성들이 은근히 야한 걸 나빠하지 마요. 굉장히 금방 뜬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하고 그 BTS는 블랙핑크에 조금 더 사진 나오면 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킨 게 역사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음악에 정통했던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공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악소원 프로그램도 하고 향교성원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6.25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으실 필요가 있는데 이 공자님은 얼마나 절대 음감을 가졌느냐면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공자가. 그래서 고기 킬러였는데 좋은 음악을 들으면 석 달간 고기를 안 먹어도 될 정도예요. 보통 맥락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 대중음악은 아니겠죠. 훨씬 전부터.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주로 좀 아시죠? 애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꿈이 비틀스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70년대 만약에 여러분 학교 때 다녔지만 이 전자발전 과정에서 컴퓨터 크기가 70년대 애니악 이런 건 이 단판이었어요. 이 기능에 100분의 1밖에 못하는 것도 이렇게 장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계속 요구했던 게 전 세계 비틀스 음악 등 서양의 훌륭한 음악을 이 데스크탑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에 다 넣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스티브 잡스는 무료로 다 주려고 했어요. 저작권 안 맞고. 그래서 줄이고 해서 데스크 그렇죠? 이런 크기가 우리 지금 책상 위에 놓고 쓰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다 음악이 다 들어갔잖아요. 이거 구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미안한 얘기인가 하면 아름다움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 야나기 문혜유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적어놓으세요. 야나기 문혜유시 유종열 한자말은 유종열 일본말은 야나기 문혜유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도 이용균 선생이나 여러 선생이 나왔지만 제가 볼 적에는 다 그분 책 읽었어요. 저도 그렇고 전공자. 그분의 수준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말이 없어. 언어가. 저 친구가 얼마나 우리나라 석굴암이라든지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반했는지 이 우리나라 말로 존재한 일본말이라고 비슷하게 일본말, 한국말 중에 존재하는 말을 다 동원해서 석굴암 뭐 좋다, 공예미, 뭐 별의별 말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할 말 없으면 불가상의한 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뭐 형용사가 그 많은 미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 야나기 문혜유시가 다 해나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끔 비판적으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백색의 흰 그런 말 들어봤죠. 하얀 흰색의 백색의 이게 조금 발전시키면 비의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저 사람 야나기 문혜유시는 그 19세기 일본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간 귀족이기 때문에 20년간 유럽에 가서 미학 최고의 공부인
김지하, 유홍준 전부 서울대 미학과 출신입니다. 진중권 이런 사람들이. 저도 미학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철학의 미학인데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수십 년 야나기 문혜일 씨가 공부를 그 어떤 게 아름다운지를 아주 정통하게 배운 5사람 손가락에 들어가는 사람이 조선에 와서 보고서 우리 조선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을 다 써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그 한국 사람들은 이런 흰색 옷을 많이 입는데 그게 어떤 그 한의 정서, 비극의 정서가 반영돼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야학의 말에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그렇게 뭐 맨날 한만 갖고 살았냐?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야학의 문화유시 입장에서 보면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미학의 최고의 미는 비극입니다. 연극 이런 데 소포클레스 연극 중에서 가장 훌륭한 4대 비극 이런 건 전부 비극이야. 마지막에 완전히 그 정말 저럴 수가 없어서 관객이 완전히 보면 펑펑펑펑 울게 해서 사람 몸을 이렇게 혈관을 한 바퀴 돌려서 카타르시스를 시켜서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비극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고의 단계로 비극이라는 말을 야나기는 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 그걸 극복하려고 비판하는 말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얀 옷을 많이 입었다는 걸 주목한 사람이 야나기입니다. 백색이. 그러다 보니까 백자, 오늘은 제가 갖고 하는 백자, 이런 거 보시죠? 도자기에서 백자가 아름답다, 분청사기가 아름답다. 그게 전부 야나기 얘기입니다. 그 유명한 이도다원입니다. 야나기 문혜요시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고의 미학자들이 홀딱 반해가지고 BTS 하려고 분보다는 뭐 이유가 아니에요.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 저기 했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야나기 문혜요시가 이도 다원이 세상에 존재하는 미 중에서 최고의 미라고 하는 이유는 한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상 다 얘기는 못하고 우선은 이런 겁니다. 미 중에서 최고의 미는 여기와 계신 분들처럼 평범한 가운데서 최고의 미가 나온다. 평범한 가운데서 비범미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천재, 아까 얘기한 BTS나 천재, 요즘은 천재들이 미를 지배하는 시대잖아. 베토벤이나 뭐 이런 모차르트나 그죠? 이게 평범한 데서, 그러니까 왜 이게 최고의 미냐? 떡고마이 총각이 아주 평범.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금도 저런 장인이 많아. 그냥 나는 무슨 뭐 요즘 마냥 돈 욕심 뭐 어디 대학을 이렇게 해서 이름도 안 할게요. 이름 무명이야. 아티스트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평생 아무 욕심 없이 문예질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그 사람과 대명물인데 대명물이 나오는데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걸 만들었는지도 몰라. 단계. 그래서 또 하나는 이거를 문예질을 해서 유약을 묻혀서 평범 유약에 묻혀가지고 끓였는데 이렇게 보면 조건 중에 하나가 엄지나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자아가 있어. 죽었다고 해놔도 전 세계 최고 문명이 일본 같은 데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완전히 이거 씹든지 없애버리지 두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 자체로.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뒤에 국 같은 게 굉장히 아름답다는 건데 이걸 뒤집어 보면 모두 좋다는 거야. 일본 놈 같으면 거기 일본에 있는 문명 중에서 모든 기물을 뭐 깎든지 이쁘게 보이려고 하지 그걸 그대로 두질 않는다는 거야. 오늘날 저거 150만 원짜리 하나 김해인가 경상도 지역에서 개밥으로 아마
개밥 그릇 썼었대. 우리나라 그런 거 아니요? 사람 밥그릇도 아니고. 근데 아직 출토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출토지가 있는데, 저도 한 150만 원짜리 저기 말 참으면 잔이거든요.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 어린 택도 없어. 왜? 만든 사람이 이미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고, 얍사해. 내가 볼 적에 이 기준에는 전혀 이거랑 안 닮았어. 이도다완이라고 하지만, 뭐 이도다완, 무슨 이도다완. 네. 완전히 인공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은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1931년도 일기에 보면 이 사람이 우선 영국에서 공부하고 1905년도에 부산항에 내렸는데 자기가 서양에서 윌리엄 모리스도 유명한 사람들, 세계적인 최고의 이런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해서 네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딱 부산항에 내렸는데 눈이 뒤집어지고 부산항에 내리니까 자기가 배운 모든 아름다움이 부산에 다 있는 거야. 그래 미쳐가지고 일제강점기 동안에 21번 온다 대한민국. 와가지고 1931년도 일기에 의하면 전라남도 단양 죽세품이 유명합니다. 5일장을 갔어요. 5일장을 갔는데 이 대나무로 만드는 그릇이 이런 기술이 너무 좋더라고요. 막 대나무를 막 소쿠리하고 막 써놨는데 이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 개를 사는 거예요. 저걸 다 사야 되는데 그래서 일본말로 저도 아독이라니까 그 파는 아줌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한 개 이상은 팔아보지 못한다. 그 야나기는 더 미치는 거야. 저렇게 순박한 사람이 만드는 죽세품이 굳이 말이야 고려나 옛날 뭐 죽세품 나전칠 이런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요새 대한민국 사람이 만드는 이런 무명의 사람들이 장날 갖고 온 게 이런 걸 아티스트가 없이 만드는 걸 미네품이랍니다. 같이 해봐. 미네품. 이 시조는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people이 만드는, 민중이 만드는. 에? 그래서 이런 미를 만든 사람이 없이 누가 만든 사람이 없는 그냥 민중이 만드는 여러분들이나 나 같은 사람이 무심의 경제에서 평생 물레질을 하다 보니까 저런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데 그걸 자랑할 줄도 뭐 자기 모르는 거야. 이런 미를 미념이라고 합니다. 같이 해서 미념이 아마 여기 윤경열 선생님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 아마 야나기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한몫씩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각을 말을 안 해줘서 그렇지. 엄청난 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은사도 그렇고 그런 공부한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수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그죠? 이게 뭐 일제 때 이런 사람들 몇 사람밖에 없었겠지만 그 뒤로 배운 사람들이 눈이 높아지니까 그죠? 좋은 거 다 수집했겠죠. 그런 눈으로 보면 경주에는 지금도 좋은 게 많을 거예요. 아까도 돌아보면서 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이도다완을 일본에서 한때 한국에서 온 이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잘 안 해요. 왜? 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거라고 하니까 이제 얘기 안 하는데 실제 눈 밝은 사람들은 일본에서도 이게 한국에서 온 다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나기 문헤요시랑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일본 사람 쫓아다니면서 배우니까 우리도 우리 눈을 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사람이 우연고요섭이야. 같이 해보세요. 우연고요섭. 제가 논문도 썼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일찍 돌아가서 44에 1944년도. 그분이 얘기한 미가 근데 거의 다 야나기 문헤요시의 말을 한국말로 바꾼 거야. 미안한 얘기지만. 뭐 그 틀을 못 벗어나는데 아무튼지 그래도 한국말로 여러 가지를 해놨어. 아까 이도다원 그 그릇 같은 경우에 찻그릇 같은 경우에는 신앙과 생활과 미술이 분리가 안 된 상태라는 거지. 이런 말들을 우연히 만들어냈어요. 고유섭이.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한국의 미는 뭔가 유머가 있다. 저도 이게 강의가 빵점인 게 강의 잘하는 사람들은 유머가 많아요. 에? 농담도 잘하고. 에? 저를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운 건 동네 마을에 아주머니들이 고등학교 교모 쓰고 오면 아주머니들 지나면서 뭐 이렇게 차원 높은 유머 농담 있잖아. 그러면서 이성애도 눈 뜨고, 저는 뭐 파메니스 얘기를 뭐 요즘은 그렇게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죠? 샷가, 뭐 이 아주머니들이 툭툭 던진 얘기들이 얼마나 저게,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그죠? 시골 마을에서, 그죠? 유머,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딱딱하게 살아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칠을 이렇게 존경하는 게 이렇게 막 긴장된 회의를 하는데도 처칠이 딱 담배 피워 한마디 하면 그냥 긴장감 확 풀어서 확 웃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협상도 다 해겠다는 거 아니야.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 마.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 그리고 유머는 이 차원이 높은 걸 따님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이 말도 잘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미는 유머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경주 문화재 중에서 찾아보세요. 어떤 문화유산 중에서 유머와 재미있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런 걸 굳이 표현하다면 시간상 토 같은 거, 여기 미성년자는 없죠. 토 같은 거 보면은 왜 가운데를 길게 해놓으면 웃기잖아. 왜 그거만 그렇게 커야 돼? 이게 뭐 다산을 뭐 어쩐다 그러잖아. 뭐 좀 전에 말로, 그죠? 자지가 뭔가 굉장히 웃기는 얘기야. 그죠? 좀 뭐가 청자연정 뭐가 빼떨어진 게 있죠. 유머가 있다는 거야. 유머가. 그 다음에 이제 봉독사 중에 얘기하면 구수하게 큰 맛이 있다는 거야. 구수한 맛. 일본 마냥 막 예쁘긴 한데 막 오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좀 뭔가 봉독사종이 있다고 해서 구수하잖아. 보면 뭐 그런 맛. 그래서 시간상 그림으로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배경은 우연 고유섭이라는 말이 말씀하신 걸 제가 뽑아냈지만 그 배경은 야나기 문해유시의 미학적 방법론을 갖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면 방법론 얘기 많이 들을 거야. 그 사람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새로운 처음에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다고. 그게 어려운 얘기야. 틀을. 근데 야나기 틀에, 이게 이제, 강원도 상원사 가면 문수동자상인데, 조선시대? 이게 하도 금으로 막 칠해놔서 그런데 내 강의를 안 들어서. 이게 문수동자상이라 금맥기 하기 전에 보면 애기 같아 보여. 얼굴이. 앞에는 그런 사람 느껴야 됩니다. 약간. 동서를 막느라고 이 성인, 말하면 종교적으로 최고의 단계 사람을 쪼개기, 이게 미소 짓게 만들기 어렵다는 거야. 신앙의 대상을. 좀 묘한 거죠.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야. 말하자면 예수님 비에테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웃는 상으로 한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자, 지금 이런 최고의 동자, 신앙의 대상을 웃는 방글방글. 요즘은 실제 웃는 상이 있습니다. 백제의 미소 이런 거 보면. 오늘 다 증거는 안 되지만 일단은 문수동자상이지만 웃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게 특징이야. 그런데 우리 진 회장님도 우리 불자시고 참 해국스님네 존경하는데 저는 경주 안 사람 못 들어오는데 이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굉장한 그런 그 깨달음이 굉장히 많은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뭐 조선시대 불상은 뭐 돈 주술라고 시주하는 거 돈 주술라고 우겼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냥 조선시대 불상의 특징은 있지만 이렇게 상원사 동종에 남아있는 이런 거로 봐서는 애기 같은 미 중에 순수미가 있는데 그래서 미 중에 아이 같은 아해라고도 해. 아해 같은 미가 나오는 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성철 스님이나 해국 스님 어떤지 모르겠네. 애기 좋아하셔요, 진혜님? 이 최고의 수녀, 신부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 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자신이 장가를 안 가서 애기는 좋아하는데 애기가 없어서 참 유감입니다만은
애기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어. 그렇죠? 애기 얼마나 애기가 그죠? 착하니까 순수해잖아. 애기가. 그래서 그런 아해 같은 미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시간상 이건 잘 아시는 불국사. 이건 노다지 보니까 이거를 아까 우연 고유섭이나 야나기 문혜시의 미로 보는 얘기야. 이걸 요즘은 드론이 많으니까. 그리고 한 300m 올라가서 보면 일단 어려운 역으로 완투가 비균제적이라는 거야. 양쪽이 똑같지 않아서 좋다는 거야. 그래서 환상적이라는 겁니다. 판타스틱. 외국 사람들 좋아하는 판타스틱. 예. 비균제적이라서 더 아름답고 음악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음악적으로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그 사람들 말 표현을 얘기해서 그렇지 드론도 안 타봤지만 어떤 유산을 보고 음악적인 율동으로 느낀다. 아직은 저는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요 주변에 문화재가 많으니까 가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보세요. 이 우연 고유섭 선생 말씀으로는 환상적이다, 음악적이다 이런 얘기. 이 나무떼기가 그냥 이 사람이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변형을 안 되고 굴곡이 없이 그냥 굴곡 있는 나무를 그대로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 언제 한번 가보세요. 이게 저 사진을 너무 줄여서 이 가로세로 비율을 줄여서 그런데 좋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진 자료가 별로 안 좋은 건데 실제 가보면 각항전 구례 화엄사의 각항전 건물입니다. 엄청 커요. 중심이. 실제 보면 거기에 쓴 부제들이 저렇게 자연적으로 구부러진 걸 그대로 쓴다. 특히 안성에 있는 청룡사 기둥을 보면 이 대웅전이 부처님 모신 메인 빌딩이라서 가장 중요한 건물인데 뱅뱅 돌아가면서 전부 반듯한 기둥이 하나도 없어요. 산에 있는 오래된 나무 다 달라. 어떻게 이 건물을 보면 저도 그렇고 서양에서 공부하거나 서양 사람들이 보면 전부 자지러집니다. 어떻게 저런 가장 중요한 건물에 저런 저 뱅뱅 돌아가면 저렇게 울퉁불퉁한 나무를 그대로 쓰느냐. 심지어 저는 이 건물 자주 가보는데 이거 이렇게 뜯으면 이 나무가 뜯어질 정도로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산에 있는 나무 큰 톱 가지고 갖다 베다가 기둥 쓴 거예요. 이런 걸 자연미라고 합니다. 산에 있는 걸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나라 미 중에 어떤 변형을 안 시키고 자연에 있는 그런 나무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고 요즘은 이거 다 키겠죠. 기계 좋으니까 반듯반듯하게 켜서 하겠지만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는 요즘 이게 경주박물관에 있나요? 한번 가보시오. 저는 자주는 못 가봅니다. 제가 한 3, 4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문화재관리국장, 지금은 정장이라고 합니다. 국인데 이게 전설입니다. 이 19톤인가 굉장히 무거워요. 3, 40년 전에 이거를 해가지고 매달 쪽에 기술이 없었어요. 이거를 들 만한 기중기가. 지금은 뭐 일도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게 엄청난 무게가 나가는 걸 어쩐 일로 신라시대에 그걸 매달아서 종을 쳤냐 이게야. 이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종각을 줘서 매달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일도 아닌데 기중기가 발달했습니다. 그 당시는 19톤을 들어올릴 만한 게 없었다니까. 한 30년 전에. 무게만 해도. 자, 이 생긴 것 자체가 미가 구수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한 번만 강의 들어도 중국 건 쑥쑥 들어가요, 저희가. 빽빽. 일본 건 작고, 누가 봐도 압니다. 한국 사람이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한국 문화재 보면 세계 똑같이 갖다는 구분해요. 1시간만 나한테 저한테 강의 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총은 탑은 다 석고탑이 대한민국 요새 만들어도 다 그게 전형이에요. 총도 이렇게 만들어. 왜? 빠르게 만들면 이상해.
이게 모델이에요. 작건 크건. 성덕대왕 신종. 효자 관련이죠. 아버지 봉독사 있던 종. 에밀레종. 네? 여기에 비천상 보세요. 당자하고. 밑에 아까 당첨은 예. 이 보세요. 너무 문화재, 문화유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비천상, 성덕대왕 신종에 기도하는 여인처럼 보이는데 여인은 아니에요. 근데 막 가슴 돋나. 나는 우리 마누라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마누라도 저만큼 못생겼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 마누라보다 성덕대왕 신종이 더 좋은 거야. 우리 부처님한테 기도. 그죠? 총각 같으신데 너무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장가 못 가. 저거를요, 우리 회장님, 옛날에는 닭볼이 됐어요. 직지사 성북박물관장이 서울대 출신인데, 지금 어디 거기 계신, 옛날에 그 전시할 적에 보니까 한두 사람 떴어요. 경주에서 일찍 뜬 사람들 대박 난 거. 그거 몇 천만 원에도 못 구하면 못 뜨게 하니까 우리 허가 안 해주니까. 그거 훼손되니까. 그 전시하는데 2박만 해요. 엄청 큽니다. 저거를 뱅뱅 돌아가면 딱분 떠서 탁분전 하는데, 이야. 탁분전에서 이 비천상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이런 게 경주는 뭐 맨날 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탁분은 못 뜨게 지금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유영과장 하면서 한 번도 저는 허가 안 해줬어요. 요즘은 훼손됐기. 그 전에 문화재청이 이렇게 밝아지기 전에 한 50년 전 이런데 이거 탁고 저 스님들이나 이런 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겠어요. 꽃복 가는 거지. 그 전호태인가요? 울산박물관 관장 그 출세하신 분이 그 반공리 반구대 그 탁본 때문에 그게 3번인데 그게 시청 자기 하나 그거 지금 박사가 한 30명은 하는데 연구하려면 그 양반 같아요. 보여달라고 해야 돼. 그 반공리 있잖아요. 반구대 한각화. 그렇게 귀한 거야. 지금까지 이런 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안목을 가지려면은 우선은 플라톤 얘기인데 사람이 남녀로 대기적이는 한 몸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를 쭉 뻗은 거야. 그래서 원래는 나랑 우리 마누라랑 이렇게 붙었다는 거야. 딱 내가. 그걸 자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 내가 배가 나와서 그렇지. 배 안 나왔을 적에 붙이면 붙였을 것 같아. 키만 좀 차분하지. 그래서 무조건 젊어서는 에로스, 붙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 로마 최고의 미는 르네상스도 그때 겁니다. 그리스 로마 우리 조각품 보면 다 팔등신 뭐 이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최고의 미의 기준은 경주에 다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런 여인 이런 게 다 미르는 완벽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뒤시대가 더 조선시대라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다 배운 대로 종도 좀 짜부르들고 뭐 여러 가지 붙이고 이상하게 생기고 이래요. 우리 교과서 배우 이상하게 성덕대왕 이쪽 그 750년 이때가 최전성기 같던 거. 피크로 갔다가 그 추구이 시대라고 세계도 똑같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러고 그 뒤로 세월이 많이 간다고 발전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몸. 그래서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문학, 예술, 음악은 전부 아름다운 몸이 기준입니다. 미의 기준은. 네. 젊은 분들은 내일도 축구할 적에 조규성 같은 골드 넣고 잘생기는 게 너무 좋잖아. 나 같은 놈이 배 나오는 놈이 넣어봐야 뭐 박수 이렇게 죽었어? 일단 몸이 좋아야 되는 거야. 미. 그쵸? 신체는. 그런데 미라는 것은 플라톤 얘기입니다. 이런 둘이 붙었다가 막 에로스. 그러니까 연애 못하는 우리 나 전통문화대학에서 맨날 애들한테 야 니들 공부 잘해요 걔들은. 우리 대학 한강이 제일 잘하는데 나는 병신. 아니 학교 다닐 적에 대학생 때 연애할 정도로 남 이성애들 무섭대 어떤 애들 물어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한참 저기는 플라톤의 논리에 의하면 자꾸 붙으려고 하고 자꾸 뭔가 호기심이 이성 간에 있어야 되고 이러는 겁니다.
이거 잘못 방송하면 나 큰일 나는데, 이거. 자, 지금 그랬는데, 그래서 모든 게 아름다운 몸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행동이, 행실이 덕이 있어야 돼요. 행실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시골 마을로 돌려서 암만 시집올적이 이뻤더라도 행실이 뭐래 뺑덕어마 마냥 뭐 호박에다가 구멍 뚫고 뭐 일을 하면 누가 뺑덕어마가 저 훌륭한 미를 갖췄다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행실이 고와야 미가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매너리 잘 보려면 몸도 좋아야 되지만 미가 뭐 얼굴이나 미 그런 미가 처음에 좋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지나면은 행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하면 그 단계가 지나면 여러분들 같이 배움의 미, 학문의 미가 그보다 더 높다는 거야. 행실보다 배우려고 하는 미.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박수 받아야 돼. 박수 한번 치셔. 스스로. 저도 한때는 논문이 안 펼려서 막 죽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이게 과학자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마누라고 뭐가 안 보여. 몸이고 뭐고. 내가 골똘히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원자탄 방정식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 게 생각나겠습니까? 안 난다고. 학문에 골똘히 빠지면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노벨상 우리나라 없는데 그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한생각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 일반 방정식 만드는 거 8년 걸렸다는 거예요. 저는 강아지 마냥 뭐 그 물고기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인데 도시어버 물고기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이 잡아서 물고기가 낚시에 물려가지고 떨어지면 다시 안 물어야 할 거 아니야. 저기를 낚시바늘을 또 쳐먹는다는 거야. 그게 물려준다는 거야. 나도 그런 연구에 생각을 1초도 더 못해. 근데 아인슈타인 8년을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야. 저는 경주 시민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최소한 하루는 어제부터 생각했어야 하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5분 이상 생각 안 한 것 같아. 끈질기게 하나를 파고 들어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학문의 배움. 그 다음에 미가 또 있습니다. 경주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배움 학문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진리이신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마음의 신이나 그런 종교의 최고의 진리미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거 박수 한번 치죠. 그래서 석굴암이라든지 불국사 이상 가는 걸 못 만들어요.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야. 요즘은 뭐 웃기바다가 돈 받고 하는 거잖아. 택도 없죠. 아까 이도다원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미는 몸으로부터 누구나 에로스의 미를 추구해. 그러나 그 다음에 행실도 버쩍 덕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학문에. 우리나라는 나도 교수해 먹지만 전부 돈에 더 환장하고 말해. 다른 권력에. 그러나 이미 생각이 벗어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 해서 진짜로 우리 아픈 사람들 다 모두 낫게 하고 지장보살 이런 분들 마냥 모든 사람이 경주시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때까지 나는 경주시장으로서 뭐 밤낮 없이 아니면 뭐 어떤 직철 좀 그런 시작은 그렇게 했다가 마음이 변하면 안 되지.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야지. 그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아름다운 바로 그것 자체에 다다를 수 있다. 경주는 그런 사례가 석굴암이라든지 많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끔 해보시면 차원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아까 얘기 중간에 하나 더 넣으면 이게 전라남도 순천 서남사 들어가는 일행인데 이게 애국 사람들이 뭐냐 껍벅 죽는 거예요. 이게 이 가을 모습이면 이게 무지개다리 홍해규가 우리나라 많았어요. 다 두드려보면서 새마을 사업에서 이게 가운데 만일에 기둥이 있으면 배렸어. 왜냐면 이 안에 저 멀리 정자가 안 들어오는데 이게 사람이 인공적으로 한 것도 안 갖고 무지개처럼 떠 있고 자연스럽게 산과 계곡이 하나 정자가 아까 BTS 정자 마냥 하나로 되어 있는 애국인들이 이런 거 그냥 죽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경주에 곳곳에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전통문화교육원장 할 적에 세계적인 석학이 어디서 한국에서 찍었다고 누구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어려서 뒷것이 이래서 뒷것이 장독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 애국인들을 보면 이 뭐야 껍벅 죽는 걸 전부 뭐 장독대 세멘트로 바꾸고 그죠? 다 바꿔버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를 이해 못하는 분들은 문화재 가지고 현상 변경하고 하면 뭐 이해관계 때문에 머리 싸움도 많지만 이런 안목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 경주의 아름다움은 더 잘 지켜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얘기한 이런 좋은 신미한 이런 좋은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라는 거야. 네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 자꾸 뭐 다른 사람 보고 뭐 다른 테레비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네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나마냥 들어가 보니까 똥배도 나오고 아름답지 않거든. 마치 아름다운 상을 만들려는 자가 조각상의 아름다운 얼굴을 드러낼 때까지 여기를 깎아내고 저기를 다듬고 이것을 매끈하게 하고 저것을 깨끗하게 하듯이 이거 성형수술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 속에서. 저도 이 파이야 말만 이러지 맨날 좀 뒤다보고 운동을 하든지 뭐 좀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려고 해야 되는데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아까 단순 분황사 석탑이 군더더기 없는 거야. 심플한 겁니다. 진짜 미인은 뭐 미안합니다. 뭐 안 쳐바르고 뭐 이 귀걸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진짜 미인은 그대로 미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계신 분 다 그래요. 다 그렇게. 그렇게 해야 그렇게 되면 신과 같은 덕의 광의가 너를 비추고 저는 이런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스님들 진짜 고기 한 잡수고 한참 20, 30대, 30대 이런 스님들이 산중에 있는 스님 이렇게 가보면 난 정말 호기심이 많아서 정말 그냥 최고의 몸에 나타나요. 거기 빛이 난다니까. 사람 빛이 나는 걸 못 느끼면 시집장가 못 갑니다. 진짜 광유가 납니다. 진짜를 보면. 내 짝이 진짜 보면 빛이 난다니까. 빛이 나요. 그런 스님들 보면 진짜 너무너무 살결이 고운 거예요. 왜 5월에 앵두나무 있잖아요. 그 노래만 나오는 게 실제 나는 가서 콕 찍어보고 딱 누르면 스님 그 얼굴이 너무 탱탱해서 톡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 아유, 그런 거 못 느꼈나요? 이 성직자들 진짜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기가 나옵니다. 에너지가. 진짜 좋은 사람 만나면 향도 난대. 나 향까지는 모르겠는데 담배 필 적이라 향도 난다는 거예요. 신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뒤나 예수님 뒤에 다 광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뒤에 광배 뭐 이런 게. 왜? 내가 그런 경지에 올라간 빛을 당신이 받고 또 살아가는 여인이 포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왜 이게 큰 성인들 보면 이렇게 포옹해 주잖아요. 내 빛을 당신이 나눠서 가져가서 행복한 사람이 되라는 거야. 나마냥 돈이나 좋아하고 뭐 술이나 처먹고 하면 해주면 뭐 똥냄새 새끼 더 나겠어요? 싫어하지? 깨끗한 분들이 말이야.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네 자신을 말해 신과 같은 덕의 광휘가 날 때까지 이렇게 내 자신을 보고 가꾸라 하는 게 신미한 얘기입니다. 미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너무 부담 줘서 미안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시간상 그냥 빨리 진행하고 끝나면 끝나고 시간 되면 마칠게요. 화장실 갈 사람들 가시고. 자, 그 다음엔 아까 예고한 대로 문화재 활용사 이제 뭡니까 신미안에서 천당에서 이제 현실로 내려왔어요. 자, 우리보다 모르는 그 경주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문화재를 잘 통해서 그런 활동을 잘 하자는 얘기니까 일단은 그래요. 큰 얘기만 해주면 저 주목하세요. 저랑 관련되는 이런 사람과 관련되는 걸 문화라고 합니다. 같이 해서 문화. 그런데 요새는 문화 얘기하는 사람은 촌놈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 훨씬 100제곱 더 중요해요. 경주나 지금 시골은 그런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알고 시작했어요. 사람과 관련된 문화, 생활하는 사람이 제일인 줄 알았더니 자연환경 없어지면 쫑이요. 모든 프로그램, 모든 교육할 적에는 문화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문화 중에서도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눈에 보이는 유형유산, 경주는 유형유산이 많죠. 근데 유형유산보다 눈에 안 보이는 무형유산이 훨씬 많은데 다 없어졌어요. 동네에 남아있던 뭐 음악이라든지 여러 형태가 이런 걸 무형유산이라고 합니다. 같이 하세요. 무형유산. 무형유산. 그래서 문화재 활용 사업의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이 세 개가 융합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똑같은 어떤 가지고 기획자는 지금 얘기한 걸 유념하셔서 생각 속에 자연에 바탕한 문화, 유형문화유산 또 아울러서 무형유산까지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최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셋 중에 하나만 있는 데도 있고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데가 전파냐. 해보시면 압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아까 신미한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야 돼. 이쪽에는 어떤 자연을 얘기를 해주고 일일이 애들한테 자연 공부 뭐 너 좋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프로그램에 녹여서 해야 되죠. 그죠? 무형유사도 이왕이면 같은 것도 경주에 내려왔던 무슨 음악이 있다든지 하면 이 동네에 있다면 그걸 넣어서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문화적이 정통해야 됩니다. 늘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 지도자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이거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리는데 제도적으로 뒤에 계신 우리 박 교수님이나 저는 문화재 지정 확대주의자일 뿐더러 문화재 활용사 확대주의자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힘이 닿고 인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모든 문화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국민의 능력 여러 가지상 한두 개 못해. 소학서원이나 용산서원, 목산서원, 세계유산 뭐.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왜 이렇게 경주 많이 하냐고 하면 천만의 말씀. 경주에 문화재가 얼마나 많은데. 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문화재 중에는 지금 제도상으로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보보물 사정 여기 경주는 뭐 하도 줄비해서 할 얘기가 없어. 그 다음에 시도 지정. 그 다음에 이거보다 훨씬 많은 게 가치는 있는데 법적으로 지정만 안 한 거예요. 그러나 문화재입니다. 경주에는 이런 게 막 천지사방에 있을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면 속된 말로 시도 지정 문화재 가면 여기는 그냥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왜? 우리가 여력이 없어서 지정만 못한 걸 비지정 문화재라고 합니다. 비지정 문화재가 지금 돌봄 대상이 되고 있죠? 네, 다른 지역은 합니다. 세종시는 비지정 문화재가 40몇 프로가 훨씬 많아요. 지정보다. 돌봄 대상. 여기는 이쪽이 훨씬 많아서 지정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지정 문화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 이쪽보다 비지정 문화재가 훨씬 많은데 제도상 이렇게 못하고 있을 뿐이야. 그걸 주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도 좀 안 되겠다 해서 일제강점기로부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 우리의 아픔에 해당되는 근대기입니다. 근대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현재 모던인데 현재 못 왔다는 얘기야. 가까울 근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맨날 당신 근대적인 사고를 많이 하면 현대를 살고 있는 놈이 옛날 얘기만 한다는 얘기 욕이요. 집에 가서 저 마음 안 드는 놈 있으면 당신 근대적인 사고를 해. 안 달라들으면 그 사람 모르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해줘. 욕인 거야.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근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일제강점기요. 우리가 떨떨해가지고 일제강점당했으니까. 그때하고 좋은 점이 역사에서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그러니까 1960년대에 경주에서만 있었던 동산문화재를 포함한 뭔가 있었다면 경상북도 지사나 문화재청장이 중요하면 지정할 수 있어요. 등록문화재로. 아시겠죠? 지금은 주로 옛날 일제 때 건물을 많이 생각합니다만 그런 게 아닌 태극기 같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말만 태극기 하지 실제 1900년대 초에 태극기는 발견만 되면 등록문화재입니다. 왜? 없어요.
애교관들이 와서 갖고 갔던 거 우리가 사오고 그러는 거예요. 의외로 없습니다. 이런 게 여기 마지막에 있는 등록문화재. 일반 용어로는 근대문화유산. 이것이 앞으로는 현재는 이 비지정문화재만 빼고 이 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는 문화재 활용 사업의 대상입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돌봄은 비지정문화재도 일부는 건조물이나 이런 것은 비지정문화재까지 이미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동의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교육받고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시대가 오면 다 회장님처럼 하나씩 여기 거 뺏어가면 안 돼 대신 예? 여기 저 서학서원 이런 거 뺏어가지 말고 다른 거 하나 기획 잘해서 예? 그거 얘기해야 제가 강의 계속할 거 약속 안 하고 다음 거 그 상도위가 있어야 하는 거야. 이따 보면 말이야. 제 강의 듣고 말이야. 그 다음에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근데 지금도 전국에 댕겨보면 우리 진 회장님 존경하는 분들은 배워서 한두 분 있더라고. 그죠? 내가 얘기 다 알고 있어. 잘하셔. 내가 그러지. 예? 진 회장님 잘 배웠으면 그대로 잘해야 한다고. 이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보수도 적고 어려운 가운데 돌봄 업무나 활용사업 업무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런 좋은 세상이 온다면 경주시장한테 설득해서 이런 거 좋은 문화재를 내가 이렇게 기획을 해보니까 현대사회도 애들한테 이거는 알려주고 배우고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 놈들이 많아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돈 헛디다 쓰지 말고 돈 몇 푼 1, 2억 요새 돈도 아니잖아.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게 대상이 다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화재청에서 보존 정책에 부신 거, 돌봄은 요걸 이제 좀 보완해 주는 거예요. 문종에 붙이고 경미한 거.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활용이라는 걸 아예 법에 넣었어요. 이건 대세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원하건 원하지 않건 문화재 활용 사업은 확대 추세입니다. 이거는 뒤로 백하지는 못해. 왜? 해보니까 다 좋잖아요. 참여해보면. 그래서 보존 정책에서 활용 정책으로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목표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 잘하고 계셔. 문턱을 낮추자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를 들어 경복궁 같은데 창덕궁 같은데 우리 같은 문화재 전문위원만 들어갔어요. 전문가들만. 문화재 절단한다고. 이거를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끔 문턱을 낮추다 이게. 그래서 활용사업 계획에 들어가면 이게 풀리는 거야. 그때는 평상시에 들어가기 어려웠던 대성전도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기고 그날만 가능합니다. 아무 때나 되지는 않잖아. 문화재가 훼손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경주안교 대성전도 만일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문화재 전까지 허가난 프로그램이면 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하는 사람으로서 그죠? 이렇게 문턱을 낮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문턱을 낮추자는 게 대상을 초등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화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모객하기 쉬운 사람만 하지 말고 다양하게 문턱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프로그램 품격은 좀 높게 해달라는 거야. 학교에서 이렇게 막 장난 또는 사회교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은 품격이 높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 문화재 활용사업에 오는 국민들은 행복해질 거 아니냐. 이게 목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바탕화면에 이 자료를 깔아놓고 가겠습니다만은 기획할 적에는 이런 얘기를 좀 써주세요. 우리 판에서는 우리는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말을 써도 괜찮고 만일 생각을 저런 기준에 의해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라고 해서 평가할 적에 전부 저런 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저기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 없이 넘어갑니다만은 이런 말하자면 경주는 이런 게 많죠. 그런 신라시대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드러나게 어떻게든지 쉽지 않아요. 그게 어떤 활동을 통해서 똑같이 공연을 하더라도 뭔가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야 돼. 그냥 띵까땡까 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 하면 감정이요. 그런 거. 그런 것이 중요하다. 요거는 그냥 너무.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전국에 다니면서 이게 제일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문화재 활용을 통해서 문화재를 잘 보존하자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동네 사람이 무용을 하고 선도산이고 지켜줘야지 서울의 문화재청이 내가 대전에서 못 지켜주잖아. 결과적으로 이 동네 사람들이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돌봄도. 이걸 통해서 문화재가 나한테 해를 안 끼치고 또는 애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교육도 받으러 오고 우리 동네가 살아나는구나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또 거기에 빠져서 문화재 원형을 잘못 지키는 데가 있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획자들이 꼭 좀, 그러니까 교육을 안 시켰다는 얘기지, 프로그램 시작할 적에. 제가 직접 본 사람이 많습니다. 애들이 말이야, 막 그냥 향교 담장이나 뭐 문화재 담장에 올라가지고 막 말 타듯이 펄펄 뛰고 하는데, 우리 회장님 지진 났을 적에 막 그냥 비상 걸리고 하는, 그렇죠. 그 기와장 하나라도 우리는 얼마나 신경 쓰는데 말입니다. 막 거기다 뭘 걸라고 하고 막 색칠하려고 하고, 이러면 빵점, 이거 탈락시킵니다, 우리. 목적이 보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활용의 최종 목적은 보존을 잘해서 우리 후손들이 다 영원한 건 없겠지만, 그래도 100년, 500년, 그 가능한 한 어떻게든지 좀 오랫동안 보여주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걸 훼손해버린다, 우리 활동을 통해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잘했는데 왜 떨어지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돌봄이나 뭐 할 적에 오리사리하다 하면 회장님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이게 원형을, 보물 같은 거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보물은 국보 이런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막 잘못됐다. 이리 뭐 누가 책임지냐고. 그렇죠? 그래서 좀 보수적이지만 그래서 원형 보존이 최우선이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뒤에 우리 박동석 교수님이 다 디자인한 거지만, 문화재 활용 사업의 최종 목표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문화재 보존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문화재 주변의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야. 그걸 다 이렇게 실현한 거예요. 아까 제가 다 설명드린 거 맞죠? 박수 한번 치시오. 이게 성공사람이다. 이게 프로그램 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 지역이 활성화가 돼요. 그렇게 되려면 돈도 인건비 말고, 인건비는 이렇게 사대보험하고 보존금 말고 이 주변 사람들한테 활동할 적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일당 우리가 그런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일당을 주더라도 가급적이면 대구 사람보다는 여기 지역 사람 주라는 거야. 물건도 저 같은 각 공금에서 와서 봅니다. 여기 뭐 기념품 줬는데 이렇게 봐, 서울 거 강점. 왜? 지역 활성화 시키려고. 이렇게 경주시청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경주시가 발전이 왜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 조그만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화재 활용의 목적은 지역 활성화다. 그래서 공연 같은 거, 큰 공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한 번에 하면 이 일당제로 가는 사람들의 포션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주 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말고도 와서 도와주는, 그래서 막 4억, 5억 가고 잘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근데 공무원들이 이걸 물어보고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아니, 그 지역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죠? 이게 우리가 돈 떼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이 동네 분들 와서, 우리 프로그램 운영할 적에 그렇게 해야 우리 활용사업이 잘 돼. 어려운 얘기를 하면, 그래서 대상도 이왕이면 이 동네 사람이 많이 와서 그 어려운 얘기 향유라고 그래.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 불나든지 문제 있으면 걔들이 와 보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역민 우선 향유 기능. 그 다음에 아까 일자리 창출, 아까 그 얘기야.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데 가면 뭐 돈을 조금 준다, 그렇게 하지 마요. 우리가 인정한 대로 뭐 내년부터는 주간단체 서서 올린 데는 뭐 3월부터 해준다니까 3월부터 11월 달까지 짜가지고 주고, 우리 개념대로 다 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여러분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소비 증진, 뭐 이런 거. 시간상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걸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사람 특강으로 한두 번 오면 됐고, 여러분들이 강사가 돼서
서학서원이나 우리 신라문화원의 문화재 활용 사업을 이끌어갈 만한 우리의 인력을 양성해달라는 거야. 지역주체 인력 양성으로. 거기에 무슨 유홍준이나 나 같은 사람 한 번만 불러. 나는 불러주고 유명한 사람 부를 거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교육받은 사람들이 강사가 돼서 이 지역주체를 양성해달라. 이거 지역 문화재 활용 주체 지역 인력 양성 이거 굉장히 지금 이게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걸 많이 할수록 준 거야. 그래서 이걸 많이 했다 하면은 뭐 경주 황남빵보다 더 좋은 뭐 경주 특산품 뭐 만들어 보기 프로그램을 5주로 하든 뭐 그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우리가 그 기획에만 맞으면 돼. 그 프로그램하고. 네? 얼마나 재밌어. 그래서 그 인력 양성시켜서 그래서 내년도와 물어보니까 거기 졸업생들이 우리 아까 얘기한 일자리 하는 게 왔더라. 이걸 원하는 겁니다. 아무나 개나 도나 와 있는 게 아니라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까 들은 안목이 달라졌을 거 아니야. 보는 눈이. 그죠? 그런 거. 이 점점 재미없어지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문화재 활용사업 기획하고 전략을 할 적에 어떻게 하면 이거는요. 경주에 이렇게 문화재가 많지만 각각의 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옥산성은 다르잖아요. 서학성은 다르고. 장소성. 장소를 잘 이해하면 지역의 역사 인물 뭐든지 특색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게 특별해. 그게 특징이야. 그래서 댕기다 보면 저랑 이렇게 자주 만날 사이가 없었는데 이거를 정 못 찾으면 프로그램 명칭에 자기 문화재 문화재 명칭을 쓰세요. 그게 특징이야. 우리가 자꾸 특색 하는데 엉뚱한 무슨 뭐 영어로 이상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바람에 이제 첫 해는 통하지만 계속 점수 내려가면 특징이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 경주면 뭐 경주양교면 경주양교라는 말이 대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좋은 겁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 그게 특징이야. 없어. 그게 특징이지. 뭐가 딱 특징이야. 서학서원이 특징이지. 뭐가 특징이에요. 어? 자꾸 이상한 말 쓰지 말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게 지속성 문제는 이게 돈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공짜로 하는 건 발전이 안 되더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와서 물어봤을 적에 거기 운영요원한테 물어본 자원봉사라도 돈 받았어요? 돈 받았습니다. 뭐 10,000원이라도 교통비 받습니다. 하면은 점수를 주지만 무료입니다 하면 점수 깎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속성이 한 번만 해준다는 거야. 부탁하면 공짜는. 에? 그래서 비용이 다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가를 잘 받아서 방법은 예산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예산이 내려가면 사정에서 공짜로 운영인력 써야 할 거 아니야. 그거 안 좋다는 거야. 상대적인 거야. 예산이 많아지는 게 좋은 거죠. 왜? 지속성.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 여기 글자로는 이렇게밖에 못 써놓지만 여기다가 이게 지속성은 돈입니다. 이렇게는 여기 못 써놓잖아. 여기다. 이게 현장 강의 좋은 점이에요. 아시겠어요? 지속성은 돈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닫고 유료화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도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못해. 그런 얘기들이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완성도, 완결성이 있어야 되고 핵심은 우리 문화재 활용 사업에 왔다가 이건 정말 정신문화의 정수. 경주에 우리 신라문화 프로그램 보니까 이야 이게 뭐 하나 정말로 내가 뭐 하나 배우고 간다. 해설사 오셨다고 했잖아요. 해설사 이런 분들이 할 적에도 그냥 정신문화의 정수를 딱 한마디 해야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정신문화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시간상 넘어갈게요. 사업계획이 이게 전부 지표입니다. 적정하냐, 완성도가 있느냐, 문화재 운영관리가 이게 점수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평가 같은 거 할 적에 지자체 의지, 여기 같이 수행단체 의지, 여기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점수 평가의 중요한 요소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암만 해도 우리 을이기 때문에 저 경주식 일반 공무원들이 우리 어디 가도 깍듯이 시장으로 돼야지 직원으로 안 돼야 합니다. 왜? 그분이 노하면 안 되는 거야. 들어도 주무관이더라도 시장이야. 나오면 무조건 설득시켜야 돼요. 왜? 지자체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뭐 엄청 경험해봤을 겁니다. 그런 거.
코로나는 이제 끝나가니까 넘어가는데 무조건 코로나 상황이더라도 소규모화 분산화시켜서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보다 더한 사태가 와도 지금 해왔던 대로 같은 인원을 소규모화시키고 분산화시켜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공 사례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 얘기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종류는 우리 다 아는 대로 경주는 지금 문화재 여행하고 있고 생생문화재도 몇 개 하고 있고 전통산사가 있던가요? 네. 아, 어디 실부람, 실부람. 그 다음에 향교, 경주 향교, 옥산서원, 고택이. 동남같이 동남땅. 아, 동락당. 그러네. 있네. 세계유산이 있고, 여긴 다 하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생생문화재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으니까, 우리 회장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면 다른 거 잘 개발해서 늘리시라 이거야. 지금 당장은 어려울게요. 그 다음에 아까 약속한 대로 남 하는 거 뺏지 말고 자기 스스로 기획해서. 네? 그렇게. 그래서 생생문화재 넘어가겠습니다. 향교서원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다만 지자체 사업 수행 의지가 낮은 사업 이런 건 떨어져요. 탈락 요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내년부터는 평가 의견서가 나오는데 우리 모니터링 전문가 평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좀 있어요. 지자체랑 마찰이 있거나 집행차는 이거는 거기서 그냥 통보 오더라고요. 심사가 보면 내가 왜 떨어지나 우리는 다 알고 얘기를 안 해줘서 그렇지 이게 이 나라인가요? 거기서 자동으로 미반납 회계 위반은 거기서 통보가 와요. 이건 잘 하셔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 쭉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이제 마음 자세 몇 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응? 누가 뒤에 물 좀 있으면 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안목도 배웠고 우리 활용문 사업 돌봄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이럴 적에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화재라는 것은 이래요. 저나 남이나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권력, 향락 이걸 지향하는 게 현대사회의 특징이야. 그런데 이게 왼병하려고 돈은 제한되어 있어. 우리가 어디가 훔쳐오거나 뺏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건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안목이라든지 미라든지 아름다운 행실이라든지 친구 간의 우정이라든지 이런 내면적 가치는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면적 가치를 늘리는데 문화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가치 기준에 사람도 그렇고 사람도 한 200살 살면 도인이라고 그래요. 오래 묵으면 이게 가치가 있어. 근데 문화재는 수명이 길수록 국보도 되고 그래요. 문화재의 특징은 일반 사회 개념하고 달라요. 말하면 수명이 길수록 가치가 높아. 국보되고 막 보물되는 거야. 문화재는 이게 특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재는 여러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줘요. 공부의 자료, 이런 자료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오래 묵은 문화재를 다루고 이렇게 혜택 많이 주는 문화재를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좋은 일 하고 계시죠? 예.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건 부안에 가면 내소사라는 데인데, 가보신 분 있나, 내소사? 이게 그 해설사뿐만 아니라 여러 기획자들도 스토리텔링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안 내소사의 경우에 여기가 대웅전인데, 여기가, 이게 빨간 나온, 여기 대웅전인데, 지금은 새로 깨끗이 졌습니다만, 저게, 요렇게, 요게 대웅전 건물인데, 요게 오래돼서 단청을 하려면 예나 저나 돈이 많이 들어가.
근데 오늘은 옛날 얘기야.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단청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내가 공짜로 단청해준다는 거야. 재료 다 주고, 쓰고. 근데 조건이 너 보지 말라. 내 단청하는 거. 근데 스님이 나와야 호기심이 많은지 한 일주일 지내니까 저게 굶어 죽었나 해가지고 여기다 눈구녕, 이게 꽃창살이 제일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저 부안대수사가 근육을 방방 뚫어보니까 새가 붓을 들고 막 날라다니다가 문구적을 뚫은 순간 철퍼덕 떨어져 죽었는데 보니까 호랑이야. 그래서 호랑이 산신이 변해서 와가지고 내소사 대웅전 단청을 했다는 얘기야. 이게 미당 소정주의 수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사람은 여기에 가면 이 단청이 새롭게 보이고 꽃창살도 새롭게 보이고 들어가서 보면 새롭게 보입니다. 기회 갈 적에는 삼국유사나 여러 이야기 이런 역사 이런 걸 많이 공부해서 스토리텔링 능력을 기획서에 반영하려고 해야 돼요. 그죠? 똑같은 돌봄하는 사람도 자기가 문화재 알고 있는 만큼 애정이 가지 전혀 나 저 관심도 없어. 저 문화재 배기도 싫어.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보면 달라집니다. 미당 서정주가 쓴 글이 진짜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 스토리텔링을 듣고서 보면 다르게 보인다. 아마 이 경주는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삼국유사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그거를 말하자면 길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잘 녹여서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어라. 이 꽃창살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시간상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일본 사람들 백자 달 항아리인데 이게 일본 놈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우리나라는 눈여겨 안 볼 적에 이거 값이나 주고 사겠어? 그냥 들고 갔겠지. 근데 동대사라고 도다이지라는 절에 이거를 놓고 주지가 저걸 맨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 입장에서는 저거 보고 돛 닦는 거지. 저렇게 넉넉하게 내가 정말 저 달덩어리처럼 잘 스님이 돼서 우리 저 신도들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노다지 이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한 도둑놈이 이걸 보고 그 보물로 생각한 거야. 진짜 보물은 보물이지. 그래 도둑놈이 저걸 들고 뛰었어. 그게 걸렸어. 걸리면 도둑놈하고 나이 차는 나 같으면 걸리면 그래도 살짝 좋은 거니까 이렇게 놓아야 될 때 이게 확 집어내버린 거야. 이게 도둑놈이지. 그러니까 도둑놈 심보가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저거 350조각으로 놨대요. 그거를 일일이 오사카 그 미술관에서 보존 처리한 거예요. 내가 보존과학과 교수인데. 그래서 그냥 감쪽같이 이렇게 다랑아리를 만들었어. 우리가 하는 일, 돌봄이나 활용사업은 지금 역사적으로 이거보다 더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역사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의식도 그렇고. 우리는 저걸 일일이 저걸 붙여가지고 무언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 엄청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박수 한번 치시오. 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게 제가 한 학기 대학원 교재인데, 이제 이 조선톱에도 녹이 슬었네. 이게 뿌리 깊은 나무 1970년대 구슬로 한 책이야. 쓴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옛날 우리 톱은 흥부전에 그게 녹슬었다는 게 이게 우리 톱이요. 양쪽에서. 지금은 다 외톱으로 바뀌었어요. 이분이 마지막 궁궐 목수였었는데 배관이라고. 이게 갈모산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긴 게. 그래서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 배희한 목수가 돌아가셨지만 인간물에서 근대까지 살았던 분 중에서 우리나라 조선집을 가장 잘 샀어. 컴퓨터도 없는데 이게 선자연이라고 해서 밖에서 보면 이렇게 들리는 이유가 이 석가래가 다 한 군데 모여져서 들려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를 컴퓨터도 없는데 그렇게 안목이 높았어요. 대단한 안목이죠. 그래서 이분이 한복 입고 다녔지만 칩도 잘졌지만 최고의 멋쟁이로 이름났습니다. 여러분 한복 입고 어리버리하게 된다고 해서 눈 안목이 현전타고 보면 큰 오산입니다. 훌륭한 분들 보면 뭐 바지 주고를
진짜 옷도 잘 입고 집도 살렸던 배희한 씨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마지막 얘기 같은데요. 이게 방맹이 요즘은 옷 이렇게 방맹이질 않아 입잖아. 옛날에 우리 어머니 다 했거든요. 그 윤호영이라고 무지하게 유명한 사람 수필을 내가 인용한 건데 저 방맹이를 60년대 같아 청량리라고 서울에 거기 옛날에 방망이 깎아주는 사람이 있나 봐. 저거 몇 푼이나 하겠어. 뭐 20만 원을 받겠어. 30만 원을 받겠어. 뭐 몇만 원 받았겠죠. 근데 이 방맹이 마누라가 깎았는데 뭐 저거를 아까 플라톤 향해에 나오는 거 마냥 방맹이 하나 깎는 데면 이리 또 보고 저리 또 보고 뭐 금방 한나절을 깎고 지랄하는 거야. 뭐 버스는 가는데 이거 빼먹에 욕해서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 양 화딱지가 나고 이 양반아 방맹이 하나 만들었니 말이야. 몇 시간을 그렇게 쓰면 나 버스 타 몇 대를 놓쳤는데 말이야. 막 이렇게 성질을 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방맹이를 갖다가 저희 안식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만에 아내가 말이야. 그 방맹이 어디서 만들어 왔냐고. 너무 잘 만들어 와서 이게 방맹이가 말이야. 이게 현찮게 만들면 이게 막 옷감이 막 감기고 해서 막 골치 아픈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 왔냐고. 그때 정신이 난 거. 이런 진짜 도사 방맹이꾼을 내가 욕을 했구나 하고서 청량리 앞에 가보니까 이미 연기처럼 없더라 이게야. 그래서 이 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뭐 하나 방맹이 깎는데도 온 정성을 다해서 이리도 돌려보고 저리도 돌려보고 아까 플라톤 향한 심리하나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장인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이런 여러 석굴암부터 모든 문화재가 아마도 장인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아까 야나기 얘기도 했지만 저도 독일에서 공부하고 와보니까 우리 이런 제사에 쓰는 상, 이런 디자인이 정말로 최고로 좋은 거야. 대부분이 우리가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게 좋다고 하는 이유가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우리나라에 아직도 좋은 게 많이 남아있다.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그러면 전통이 전승되고 이렇게 돌봄도 하고 활용사업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아까 얘기한 우연고유섭이라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전통이란 손에서 손으로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제가 오늘 2시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통 문화, 경주 문화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오히려 피로써 피를 씻는 악전고투를 치러서 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이야. 그렇죠? 아마 회장님은 동의하실 거야. 정말로 악전고투를 치러서 이게 전성이 된 것이지 오늘날 생각하듯이 그렇게 뭐 옛날 역사께 경주께 그냥 지금 그대로 있겠어요? 정말 악전고투를 치러서 그것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고심참담하여 죽음으로써 피로써 생명으로서 얻으려 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주고 싶다 하여 간단히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스스로 회장님한테 받으러 오신 분들이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박수 한번 치셔.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2시간 동안 뭉쳐서 얘기를 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우리 남아있는 자연유산, 문화유산을 잘 보존을 해서 우리들 후손들이 다 함께 가능한 한 오래도록 같이 보고 이렇게 감상하고 느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